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유 농업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치료를 얻는다는 건데요. 강원도가 치유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춘천 외곽의 한 농장, 어르신 10여 명이 옥수수 묘종을 땅에 심습니다. 각자가 심는 면적은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불과하지만 파종 작업에는 손길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갑니다. 함께 산책하며 농장에 심겨진 꽃과 농작물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피기도 합니다. 나중에 옥수수가 다 자라면 다 같이 수확 작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농사를 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좁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야외에 나오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농장 체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하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를 더불어서 해갈 수 있는 것들을 내 의지랑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도 나와서 활력들을 좀 찾아가시는 것들이 사실은 치유에 있어서 되게 동기적인 부여들인 거죠. 치유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강원자치도는 치유 마을과 치유 농장 60여 곳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치유 농업의 허브가 될 거점 시설도 조성됩니다. 오는 9월 도 농업기술원 내에 들어서는 치유 농업센터는 치유 농업 창업 지원을 비롯해 치유 농업사 양성과 실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섭니다.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보급하고 치유 농장들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고 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우리도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치유 농업이 확산하면 참여 농가와 방문객이 늘게 돼 결국 도내 농촌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큽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강원자치도 농가소득이 5년 연속 전국 3위를 달성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농가소득이 5,671만 원으로 전년보다 367만 2천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농가 소득 증가 이유로 지난해 산지와 소비자 쌀 가격 상승, 한우 경락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2026 강원방문의회 6월 추천 여행지로 강릉시와 화천군을 선정했습니다. 강릉에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단오제가 다음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추천 여행 코스로는 사진 촬영 명소인 하슬라 아트월드와 사근진 해변 방문, 오죽헌 전통 뱃놀이, 무료 체험 등을 꼽았습니다. 또 다음 달 화천을 방문하면 산천어 커피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며 조경철 천문대 50% 할인과 백암산 케이블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제5공장이 강릉공장 부지에서 착공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파마리서치 제5공장은 4156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되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핵심 원료 설비가 구축되며 3년간 약 5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파마리서치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고성군수 선거입니다. 고성군수 후보들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는 제1공약으로 평화경제특구 1호 지정을 내걸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연금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고성형 에너지연금으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 등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금을 지급해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인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공약입니다. 체류형 관광산업 완성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늘리는 등 관광객이 머물게 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박효동 후보는 산업단지 유치와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제조 가공업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해양 심층수와 아리백 등을 활용한 특화 산업단지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도시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지와 철저한 도시계획을 통해 고성을 인구 5만의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화진포와 석호, 하천 개발 등으로 관광 휴양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지역별로 인공 해수풀장과 해수 온천 휴양지를 만들고 석호 수상 레저와 개발 허가를 추진한다는 생각입니다. 고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의 3선 성공이냐, 국민의힘 후보의 군정 탈환이냐를 두고 정책과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지오뉴스 송혜림입니다. 사단법인 춘천연극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2026 문화예술인 육성 사업을 통해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오늘 춘천 봄내극장에서 종합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배우와 창작자로 참여해 연극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발표회에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시민까지 다양한 세대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춘천시가 춘천 사이로 248 출렁다리 종점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노인과 장애인, 유아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면 투명창 구조로 조성돼 공지천 일대 경관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동해 묵호 대표 관광지인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매달 4만 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13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이어 홍콩 인기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촬영을 진행했다며 묵호 관광에 대한 방송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기본소득형 면지역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9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가 면지역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정 분야는 소규모 집수리와 음식점업, 의류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입니다. 강원대가 올해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를 역대 최다 배출했습니다. 강원대는 최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8명, 2025년 9명에 이어 강원대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